간호사들이 대한간호협회에 내는 회비, 일명 간호협회비. 협회비는 간호사들 사이에 꾸준히 거론되는 어젠다입니다. 협회비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부정적 여론의 한 부분을 보면 실제 간호사들이 낸 회비만큼 체감 요소를 협회에서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우성이 있고, 회비 수익 운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처럼 외관법의 적용을 받아 재무제표 양식을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PDF 한 장짜리 연간 예산서 공개로 인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협회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냐를 시작으로 간호사들이 힘들게 번 돈이 옆으로 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투명한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음모론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2019년 간호협회비 납부 금액은 78,000원, 해당 연도의 협회 포인트 폐지로 인해 전년도에서 2만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실제 협회비가 급여에서 빠져나갈 때 급여 명세서에 78,000원, 그리고 납부 사이트에 78,000원으로 기입돼 있어 협회비 자체가 78,000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두 가지 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대간협회비 58,000원, 병원간호사회 회비 2만원, 이렇게 두 가지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죠. 1년에 한 번 내는 78,000원이 간호사가 버는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이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78,000원이라는 돈도 누군가의 노력과 땀의 결과물이고, 힘들게 일하고 누군가에게 쓴소리 들어가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진상들에게 시달리기도 하며 번 돈입니다. 아무리 지갑 사정이 여유롭더라도 나보다 쉽게 번 것 같아 보여도 78,000원이 있기까지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은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들어간 돈을 나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지만, 내가 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돈을 순수한 자의가 아닌 마지못해 내는 돈을 지출하는 것은 확실히 아깝습니다. 여기서 간호사 면허 정지 및 취소 사유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죠. 주요 내용들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두 가지 법안에 적혀있고,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조금 간추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실제로 마주할 항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간호사는 3년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체에 대해선 면허 처분은 없지만 의료법 25조 2항을 보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나와있듯이, 면허 신고를 위한 선행 조건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간호사가 면허 신고를 하여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수교육 유예 처리가 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죠. 3년 주기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초과 시 면허는 정지처분을 받으며, 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 추가로 알아봤는데 3회 이상 자격 정지가 되어도 즉각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는 있다 합니다. 법조항에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협회의 정관 11조에 회원은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대한간호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순 없었죠. 하지만 과거 2014년 기사를 참고하면 협회 이사의 회비 미납으로 인한 징계 관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법조항에 중앙회 정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와 중앙회 회비 미납 관련 제재 조항이 없더라도, 이런 과거를 보면 회원들이 생각하기엔 협회비 미납으로 인해 협회 차원에서 미납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 때문인지 몰라도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간호사 일에 제한이 있냐는 질문과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면허 처분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런 여론을 조사하다 협회에 직접 문의하기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던 중 구글 검색 상위 목록에 한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다 보면 아랫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글 중간에 글쓴이 본인이 간호협회에 직접 문의했다는 문구를 넣으므로 이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요약하면 간호사 면허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협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일은 하고 있지만 협회비는 안 낸다, 할인상 하면 협회비를 안 내도 된다, 이런 경험담을 제쳐두고도 통계 자료들을 찾아 추론해보는 것만으로 이 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활동 간호사는 협회 집계상 약 21만 5천 명, 2019년 예산공고의 회비 수입은 약 52억 6,400만원, 2020년 예산공고의 회비 수입은 약 54억 8,100만원, 활동 간호사 수치와 협회비 58,000원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124억 4,869만원, 2019년도 신규 간호 면허 발급 인원은 약 2만 명, 이 인원 모두가 협회비를 낸다고 가정하면 신규 회원 추가 회비 26,000원을 대입해 약 130억 원이 예산서의 회비 수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 회비 수입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로 두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활동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평생 회원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회비를 미납하고 있거나. 조금 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추론하기 위해 회원 비율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어딜 찾아봐도 회원 비율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비율은 앞으로도 드러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수치를 공개하게 될 시 평생 회원 비율은 제쳐두고 회비 미납 비율이 함께 공개되는 순간 회비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내지 않아도 될 명분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비 납부율이 감소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회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적지 않은 거금이기도 하며 납부자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장기적 관점으로 금전적 손해가 명백하니까요. 평생 회원은 당해 회비의 25배를 일시급으로 납부합니다. 매년 원화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 임금 상승이 진행됨을 고려하고 앞으로 회비가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평생 회원 비용을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지금 58,000원의 가치와 25년이 지나는 동안 58,000원의 가치는 확실히 다를 테니까요. 또한 인생은 알 수 없기에 지금은 2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평생 간호사로 일한다 다짐할지라도 내일 당장 심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장기휴직, 고용유지 불안의 위기가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인트제 폐지로 인한 협회비의 2만원 삭감 이력 역시 추후 회비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여지를 남겼기에 평생 회원 가입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앞선 수치들을 종합하여 추론하게 된다면 협회비 미납 간호사 수치는 무시할 만큼 적은 수치가 아니라 추측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인원이 간호사 면허 유지에 대한 이슈가 생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어떤 경로로든 접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 물어보는 것이니 확답을 들어보기 위해 직접 문의해보았습니다. 누가 간호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비 안 내면 간호사 면허 유지가 어렵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길래 해서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협회 회비를 회원 등록을 안 하신다고 면허 유지가 안 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 소지자이면은 의료인 단체에 회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고요. 감시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면허 유지를 하시려면 면허 신고를 3년마다 하셔야 돼요. 6개월 이상 쉬거나 간호업무가 아닌 경우엔 유예 대상이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면허 유지가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던 글은 이제 협회비를 안 내면 면허가 유지가 어렵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 얘기죠. 예. 정리하면 앞서 말한 대로 면허 유지를 위해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것은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는 것, 면허 신고가 반려되지 않기 위해 정해진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듣는 것, 이 두 가지 외엔 간호사로 살면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간호사 면허 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적힌 해당 글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협회비 미납으로 인해 면허 처분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면허 처분을 제외하고 회비 미납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관에 적혀있는 회원의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중요한 어느 권리는 제공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내고 있을까요? 단지 법에서 정관을 지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고 그 정관에서 협회비 납부는 의무화되어 있어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짧게 요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협회비 관련 영상에 생각을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제가 많은 제보를 받아 보다 알찬 내용들을 구상할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행여나 그럴 일 없겠지만 제 영상을 보고 협회비 내는 것에 불편함을 가지고 간호사들끼리 뭉쳐서 간호부나 재무팀에 가서 항의하지 마세요. 그 이유 역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보다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협회비를 다루며 조심스럽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옳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온라인에 떠도는 허위 사실을 어느 정도 바로잡고 싶었고 이 영상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좋든 싫든 그간 협회의 노력에 의해 세워진 것이 있기도 합니다. 협회비에 대한 불만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 속에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고 더 높은 걸 바라는 마음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인력 문제만 보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간호사 일에 변화를 줄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과 증설과 인원 증대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몇 년간 풀리지 않는 해묵은 어젠다를 끌고 있는 건 역시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에 쓰이는 비용 또한 잘못된 것이겠죠. 또한 때로는 위계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강제로 회비를 내는 사람도 있기에 비판과 비난이 협회를 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협회비를 폐지하자, 다같이 내지 말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투명성, 외관법에 정해진 사단법인의 재무제표 양식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협회라는 사단법인이 몇십억의 재정을 운용하며 보여주는 것이라곤 고작 PDF 한 쪽짜리 예산서,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문을 구했던 회계사분의 개인적 견해를 인용하면 외부 전문가의 감사나 검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나 조금 더 비용 처리에 세부 내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정말 내는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체감할 수 있고 적절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알려준다면 고작 1년에 한 번 나가는 회비, 기대감에 찬 마음으로 기꺼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에는 매우 폐쇄적인 정보 공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보나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신분 노출을 염려하여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익명을 요구하면 지켜드립니다. 이번 협회에 대한 것 외에도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간혹의 문제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경험도 좋습니다. 인터뷰 형식의 영상도 계획 중이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